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 직전에 공개된 SK 하이닉스의 실적, 조 단위로 적자 나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이걸 괜찮다고 해야 될지도 고민이 되는 수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상치를 먼저 주가에 녹여내잖아요. 네. 그거보다 잘 나오면 그래도 그동안 많이 빠졌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늘 아침에 좀 정리해드린 내용인데 우리 시장의 반등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의 강세일 거예요. 상승폭을 조금씩 키우면서 지금 한 1.4%까지 올려놓고 있거든요. 은행이 안 좋았는데 빅테크가 수습했다 이렇게 아침에 전해드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역시 여기는 사업 부분이 다 이제 좋았고 구글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안 좋게 나오겠지라고 좀 걱정했었는데 5개 분기 만에 드디어 서프라이즈. 특히 클라우드 부분이 만년 적자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키워드가 이래요. 클라우드, 여기는 이제 AI니까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 하드웨어 쪽으로 가면 연관돼 있는 이 엔비디아 같은 시스템 반도체 이런 반도체 단이 있을 겁니다. 여기 아침에 체크 포인트로 이렇게 드렸는데 관련 주식들 오늘 상승률 상위 배열에 있고요. 이 밖에 테슬라가 올랐어요. 이것도 같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정규장에서는 이들 종목 다 떨어졌다가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투자 심리와 연관돼 있는 게 2차 전지 배터리랑 같이 이제 흐름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가장 그 시작에서 목말라하는 감산이 컨퍼런스 콜에서 그 키워드로 나오면서 이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해석을 먼저 해볼까요? 일단 지금 하이닉스 2분기 적자 예상보다는 적게 나왔지만 한 2천억 정도. 3조 적자. 네, 3조가 넘는 적자가 나왔는데 일단 1분기 때도 사실은 바닥이 아니냐 한번 하고 반등이 나왔었고 삼성전자가 감산한다고 얘기 나왔을 때도 바닥이다라고 또 올랐었고요. 근데 또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었죠. 내려오다가 오늘 또 이제 최악의 성적표를 보여줬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바닥이지 않냐라고 하고 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는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라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은 근데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전히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 마이크론이 중국에 반도체를 못 팔게 되면 확정은 아니고 추진 보도 나오죠. 그렇죠. 예, 제재를 하겠다 중국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에다 팔지 말아라. 약간 좀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중국 이상한 얘기인가요? 그렇죠. 중국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 얘기를 할까?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미국 정부의 발언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 최근에 반도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고요. 오름세로 가다가 일부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다가 또 한번 폭락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이제 또 반등은 또 세게 나옵니다. 여전히 근데 기존에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라든지 SNS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하이나 마이크론 SFA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죠. 그런 쪽은 여전히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쪽에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3분기에는 돌아설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적자폭이 줄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핵심은 또 중국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점은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합작해서 들어가는 그 AI 칩의 HBM3 여기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거엔 매출에 대한 포지션이 굉장히 약하고요. 아직까지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낸드나 그다음에 디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생산 비중도 높고 하이닉스는 그다음에 판매 비중도 높습니다. 그러면 과연 중국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얼만큼 사주느냐가 사실은 관건인데 미국에서는 또 오히려 못 팔게 하죠 지금. 근데 이제 물론 못 팔게 한다고 못 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는 디램이나 낸드 쪽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무리 기업 단에서 노력을 해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면 왜 정치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기업이 그거를 극복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조금 저는 그 중립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성적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뭐 9만 원을 일시적으로 회복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 한번 주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 만약에 지금 저가에 사셔서 오늘 올라오는 거를 뭐 수익을 보셨다라고 하면 뭐 일부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짝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 지금 그 외교 역학 관계도 그렇고 네. 이게 메모리 반도체의 유리한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자는 관점. 알겠습니다. 그 장비나 사실은 소재 이쪽은 좀 다른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 투자 의견 여전히 괜찮으세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시간에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예. 사실은 실적이 좋아서인데 그쪽은 여전히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제 뭐 AI 관련된 이런 것들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쪽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디램 관련된 포지션이 높은 회사들보다는 그것도 하지만 사실은 그 외 추가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관련된 회사들 그다음에 AI 반도체 칩 관련된 회사들은 여전히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 오늘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보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죠. 예.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일제히 투자해서 지분 갖고 있는 기업인데 한미 반도체가 네. 요즘 이제 키워드가 AI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라는 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주었습니다. 한 종목 찍고 갈게요. 네. 타픽. 타픽 여전히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 예. 예, 불변의 한미 반도체.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웬일이에요. 삼성전자를 현대차가 추월했습니다. 처음으로. 네. 실적으로요. 1분기가 매출액도 그 전년보다 한 24%, 25% 늘었는데 이익이 86% 급증하면서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이익을 냈습니다. 이익률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9.5%.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 게 차 한 대 팔아서 거의 10% 가까이 남긴다. 이게 글로벌적으로 많지가 않거든요. 이 규모도 이번에 테슬라 제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다 놀란 건데 호실적 배경이라고 하면 요거 환율은 당연한 건데 네. 환율이 제일 클 줄 알았어요. 근데 네. 믹스 개선이 환율보다 컸고 네. 판매한 물량이 더 컸어요. 믹스는 비싼 차 많이 팔았다는 거. 제네시스하고 SUV 이런 차들. 그리고 주주 환원이 네. 아주 이제 컸죠, 사실은. 배당 주기도 4차례로 늘린다고 하고 성향도 올린다고 하고 배당 기준도 그리고 발행 주식 1% 여기 빠졌네 소각 소각 처리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자사주 매입보다 소각이 정말 확실한 주주 환원이잖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보는 게 부품사. 사실은요, 그 수익성을 지킬 수 있는 건 부품보다 완성차가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낙수 효과 측면에서 부품사의 실적도 지금 돌려서 이제 증권사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1분기에 괜찮을 것이다 그런 레포트가 있습니다. 이 관측치인데 보시면 한원 시스템은 이익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91% 이번에 늘어날 거라고 관측이 되고 SL도 한 40%, 서현이화 한 60% 가까이 이익이 좀 개선될 거라고 봤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 두루두루 체크해 주세요. 지금 뭐 섹터가 살아있다라고 보면 사실은 지난주부터 자동차 섹터가 유일하게 좀 살아 있었는데 예. 그건 이제 결국엔 그 배경에는 현대차 그룹의 호실적이 배경일 거고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단이 다 해소가 되고 예. 현대차랑 기아는 연초부터 주가는 계속 우상향 흐름이었습니다. 우상향 흐름이었는데 부품주들은 좀 늦게 따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고 늦게 따라오다 보니까 약간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 이유는 결국엔 이제 이연됐던 부품 수요들이 재고를 다 소진하고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실적이 돌아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현대차가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고급 라인들이 잘 팔리고 그럼 고급 라인들은 당연히 마진이 높겠죠. 높고 특히 이제 SUV 라인이 많이 팔렸다는 부분 또 이제 뭐 고마워해야 될 친구가 있는데 누구예요? 타이거 우즈가 사고를 내면서 사실은 그 현대차 제네시스였을 거예요. 제네시스 GV80을 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사실은 거의 차가 폐차 지경이었는데도
뭐 멀쩡했죠. 예. 수술만 다리만 좀 다쳤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굉장히 홍보 효과가 컸다.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제네시스 라인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기존의 산타페라든지 이런 쪽 라인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기아도 네. 마찬가지로 오늘 좀 있으면 실적 발표를 할 텐데 기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SUV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진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작년 기사들 한번 쭉 찾아보시면 현대차가 더 이상 네. 딜러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안 줬습니다. 많이 안 주고도 잘 팔리니까. 예. 그럼 이제 인센티브라는 건 비용이죠, 결국에는. 예. 비용이 적게 들어갔는데 차는 더 많이 팔렸다.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원래 한 6에서 7%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9%대 가까이 올라온 거죠. 그럼 예. 비용은 줄었는데 차가 잘 팔리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뭐 IRA 관련돼서 보조금을 못 받아서 현대차가 안 좋지 않냐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10대 중에 2대가 안 팔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유럽은 빨리 이제 전환이 돼서 4대, 5대 정도 팔리는데 10대 중에 예. 아직은 미국은 전기차 시장의 초기 시장이다. 테슬라만 생각하시고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예. 테슬라만 빨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건 아직까지도 내연기관 차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럼 현대차가 그동안 내년 하반기나 돼야 24년 하반기나 돼야 예. 전기차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을 텐데 미국에서 네. 그때까지는 내연기관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럼 선제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뭐 선점을 못하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예. 또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 받아낸 건 있죠. 리스 차량이나 렌트카 차량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거 보조금 받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쪽에 지금 MS를 굉장히 늘리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현대차 굉장히 저는 좋게 봤는데 계속 시장에서 별로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얘기하면 뭐 그걸 얘기하냐 지금 2차 전지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그 2차 전지를 쓰는 게 현대차죠. 그렇게 보시면 뭐 이 GMP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보면 이런 라인업을 잘 갖추고 있는 현대차가 뭐 삼성증권에서는 26년이면 세계 1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도 가능성은 없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네. 기아 실적 발표 나올 텐데 거기도 잘 나와주면 현대차 기아 합친 게 이제 그룹이잖아요. 그게 도요타를 추월할 수도 있다고 보더라고요. 추월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예, 도요타 1분기 실적이 아마 5조가 조금 넘을 텐데 지금 현대차가 3조 6천억 가까이 나왔죠. 원래 한 네. 3조 정도 초반 예상을 맞아요. 했었는데 한 5, 6천억이 더 나왔고요. 기아도 지금 원래 1조 9천억에서 2조 정도를 예상했는데 예. 지금 한 2조 3천억 이상 더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합치면 거의 6조 가까이 되는 돈이죠. 그러면 당연히 도요타는 제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투자의 관점에서 이제 많은 분들 고민하시는 게 이겁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이 글이 올라왔는데 아기 용병님께서 현기차가 이제 너무 비싸졌다. 이제 주가 측면에서 많이 올라온 건 아닌가. 뭐 이런 의문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많이 안 올라왔다라고 답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가는 연초 대비 올라왔지만 사실은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아직까지 비싸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 예전에 도요타가 이제 한번 리콜 사태 있었을 때 2010년대 초반인가 그랬을 텐데 그때 미국에서 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현대 기아차가 점유율이 처음으로 10%가 넘었었습니다. 합쳐서 지금은 이미 넘어 있는 상태가 한참 됐고요. 그때 27만 원 갔습니다, 주가가. 아. 예. 근데 지금 아직도 20만 원이죠. 네.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더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여전히 비싸지 않고 지금은 그 전기차 라인업에 대한 밸류가 전혀 붙지 않았습니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데 그렇다고 지금 뭐 여기서 계속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일시적으로 이익 실현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고요. 당분간 좀 쉬다가 또 이제 계속 호재가 나오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 있습니다. 탑픽은요? 탑픽은 뭐 현대차가 제일 탑픽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 네. 오늘은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